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은 지 4년이 지났군요. 이 사고 이후에 특별히 에너지 수급 그리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햇빛도시 서울을 목표로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인데요. 오늘 박승옥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에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햇빛 발전을 한다.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말 그대로 서울 시민이 주체가 돼서 네. 햇빛 발전이라는 사업을 그 기업 형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기업이 되게 영리회사라고 그러는데요. 영리회사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협동조합은 사람을 모아서 사람들의 연대의 힘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네. 영리회사의 최대 목표는 최대 이윤이죠. 이게 더 많이 버는 건데 이 협동조합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원들의 혹은 지역 공동체의 최대 경제적 편익, 네. 어떻게 보면 공유와 나눔이 목적입니다. 그런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동조합 가운데서도 아주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햇빛 발전, 태양광 하면은 벌써 대기업을 딱 떠오르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만큼 예. 대규모 부지나 발전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민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햇빛 발전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햇빛발전소가 설치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법이라고 지금도 있는데요. 네. 그 법이 2002년도에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 제안을 해서 개정을 했고, 예. 그 법에 따라서 민간에서 햇빛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국가가 이제 의무적으로 사주게 되는 제도가 2005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저희가 그때 이제 시민발전이라는, 그때는 이제 협동조합 법인이 없어서 유한회사 형식으로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거는 시민들이 햇빛발전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에너지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예컨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정부에서 이제 그런 지붕에다가 개인 가정 지붕에다 3km 이하 햇빛 발전소 설치하는 것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70%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그 낮에 그 햇빛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이 될 때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돌아가요. 네. 그러면 전기요금이 예컨대 한 5, 6만 원, 6, 7만 원에다가 한 10,000원 이하로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러면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위험한 핵과 화석 연료 발전 대신에 재생에너지 발전 체제로 에너지 전환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왜요?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니까. 싸니까. 네. 가전제품 막 쓰고 네, 저런. 골로 쓰고 막 이렇게 돼서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런 예, 부분이 그래서 네. 이거는 시민들이 의식을 의식을 바뀌어야 바뀌고 된다. 그런 체험을 하고 예.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에너지 체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에너지 체제가 독재 체제입니다. 예. 그 에너지 독재라고 말하면 조금 이렇게 독점. 그 독점이죠. 네네. 이 독점. 집중 예. 독점이죠. 네. 그래서 한전이 아주 독점하고 있는 체제인데, 그렇죠. 이건 재생에너지는 건 분산형 에너지 체제고 네. 민주주의 체제,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민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것은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물도 물 쓰듯 하다 보면 나중에 물이 부족하다. 우리도 물 부족 국가라고 그렇죠. 하고요. 예. 전기도 시민들이야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기료가 싸서 네.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료 올리는 거 물론 부담스럽고 탐탁지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에너지 얘기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면 언제 조합은 설립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제도가
옛날에는 이게 발전차익 지원 제도라고 2005년부터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 RPS 제도라는 의무할당제라는 게 시행이 된 게 201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그 이 박원순 시장님이 그 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을 네. 해서 저희들이 바로 협동조합을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법인은 그때 2012년 1월 달에 저희가 창립을 했는데 실제 법인 등록한 거는 2012년 12월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 네. 초에 이제 정식으로 법인 등록을 했고 창립을 한 건 2012년입니다. 네. 협동조합이 생겨서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 준비를 쭉 해오고 계시다가 예.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으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군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협동조합은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예. 조합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아,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조합원이 지금은 얼마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2012년 창립하고 저희가 2012년 6월 10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거창하게 박원순 하여튼, 서울시장님 그 당시 이제 광노현 서울시 교육관님 네. 그리고 저 이사장이 이제 저 네. 셋이서 이런 서울시의 공공기관과 학교 그 지붕에다가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자 해서 MOU를 맺었어요. 예. 저는 그때 적어도 2012년 말까지는 한 뭐 이 몇 메가와트의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수 한 20군데 이상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웬걸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제도적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3년 동안 지금까지 3년 동안 햇빛 발전소 설치를 거의 못했어요. 예. 못해서 지금은 조합원이 저희가 올 초에 상원초등학교에 이제 햇빛 발전을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합원이 한 그 200명쯤 되고, 예. 근데 이제 막 지금 뭐 이 교육청에서도 뭐 하고 관심을 그래서 갖기 시작했군요. 한 이제. 30여 군데 학교에 네. 지금 막 저도 정신없이 지금 학교에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요. 네. 하고 있어서 지금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원고등학교에서 추진위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벌써 조합원이 한 뭐 15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아마 올해 말 되면 뭐 몇백 명 네. 수준으로 늘어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부끄럽다 그러셔서 몇 명 안 되시는 줄 알았는데 뭐 몇백 명씩 되시는군요. 이제 예. 원래 오랫동안 디자인하고 해왔는데 그만큼 이제 발전소들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고 그거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민들의 의지가 없거나 자금력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제도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계속 여태까지 힘들어 오신 건가요? 예, 네. 제도상의 문제가 굉장히 컸고요. 예. 중앙정부와 이제 지방정부의 이제 제도상의 문제인데 네. 서울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 개선의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네. 했고 박원순 시장님도 이제 강조를 했고 중앙정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난점은 있지만 산자부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걸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많은 문제가 좀 풀렸지만 아직도 네. 좀 남아있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네. 길을 뭐 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 가시려다 보니까 힘드신 거죠. 뭐 그러게요. 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 협동조합 네. 7원칙이라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 개방성과 민주성입니다. 그래서 예.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네. 그리고 뭐 전화번호도 있고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이 solarcoup.kr 이게 홈페이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같이 햇빛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다면요. 실제 하시는 이제 일들 또 우리 주변에서 앞으로 이제 햇빛 발전,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까를 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민 햇빛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어떤 형태입니까? 소개를 해주십시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붕에다 주로 하는데 네. 왜냐하면 맨 땅에다 하는 건 환경 파괴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다가 햇빛 발전 모듈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주로 이 반도체 제품인데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경쟁력이 있죠. 폴리실리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죠. 모듈을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모듈을 이제 이 지붕에다 이렇게 설치를 네. 해서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해서 음. 저희는 전기를 생산해서
이 한전산에 17개 이제 그런 의무 사업자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를 판매하는 겁니다. 네. 전기를 판매해서 그 이제 수익을 가지고 배당도 하고 학계 운영 기금으로도 쓰고 주로 이렇게 좀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붕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녹색 공간으로 꾸미는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유휴 공간이죠. 공간이잖아요. 네, 그 공간에서 발전을 이제 일으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학교 쪽에 지금 보면은 교육청이랑 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공공기관 이런 쪽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대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기관들하고의 협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협력을 해가세요? 일단 그 2012년도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는 MOU를 맺어놨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도 서울시장님과 서울시는 이런 공공기관과 학교에 햇빛 발전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건 사실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런 정책인데 네. 그 서울시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정책이 서울형 발전차익 지원 제도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햇빛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한해서 1kW 시당 이게 이제 전기 계량 단위인데요. 예. 1kW 시당 100원씩에 5년 동안 이게 보조금을 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햇빛 발전소 사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예. 그래서 그런 그 협력을 하고 있고 이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은 학교가 전기 요금이 엄청납니다. 1년 전기 요금이 평균 한 6천만 원, 1억 원씩 이렇게 돼요. 그렇겠군요. 교장 선생님들이 아주 이게 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보다 이제 훨씬 잘 살죠. 그런 독일 같은 나라에 학교에 전기로 이렇게 그 냉난방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잘못 이렇게 네. 길이 들여져 있는데 너무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당 부분을 자체 그런 발전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태양광 아니요. 이런 거 말고요. 이 태양광 발전을 네. 해서 그걸로 이렇게 절약되는 것보다는 그런 그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에너지 절약, 학교에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해서 이거를 좀 줄이는 게 저희 또 협동조합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 단가 이런 것들 고민이 있는 거죠. 풍력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풍력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네, 전문용어로 그 그리디 페리티라고 그래요. 네.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비교해가지고 발전 단가가 똑같아지는 시점을 그리디 페리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풍력 발전은 바람 발전은 도달했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햇빛 발전은 태양광 발전은 아직은 조금 이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100만 원대로 되면 이 햇빛 발전 설치하는 설치비가 100만 원 정도 되면은 경쟁력이 있게 되는데 몇 년 안에 아마 도달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시민 햇빛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장소들 좀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현지 서울에서는 그동안 이제 제도적인 난점 때문에 학교에 햇빛 발전소가 설치된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노원의 상원초등학교나 삼각산 고등학교나 한신대나 이런 데 빼놓고는 없었는데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막 하고 있는 데가 한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관악에 이제 인원고등학교로가 있는데 인원고등학교에서는 햇빛 발전 추진위원회가 학교 교직원 학부형 지역 주민들로 이제 구성이 됐죠. 구성이 돼서 지금 출자금을 모집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가면은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곳들은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 교육적 목적,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아서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니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시기 때문에 요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니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건 공공시설이나 학교 이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정이 우리 집이 이 규모는 작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이런 기가와트 하는
이런 데보다도 규모는 작지만 우리 집이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네. 깨끗한 청정한 햇빛 발전소가 되는 건데 베란다에 이렇게 250와트 모듈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가전제품처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이사 갈 때도 네.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설치비의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죠 이게. 네. 그래서 그 전기요금 절감되는 효과를 보면 적게는 한 7, 8천 원에서 많게는 한 5만 원까지도 절약이 되는데 그거는 전기 요금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네. 이거는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설치된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홍보 부족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설치는 안 됐어요. 한 예. 1,100 가구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됐고 지금은 뭐 거의 이제 2,000 가구 가까이 설치가 돼서 네. 아직 5,000 가구는 아직 안 됐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 최근 들어서 점점 설치 신청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서울 시내 사실은 북한 가구나 이런 데는 좀 어렵지만 네. 많은 가구들이 가구가 발전소가 되는 청정한 그런 햇빛 발전소가 되면은 이게 사실은 확 달라지거든요. 자기 집이 발전소가 되면 그렇죠. 에너지도 이 개념도 달라지고 그래서 네. 절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햇빛 발전소 지금 말씀하신 그 미니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면 영구적으로 좀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까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사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고요. 예. 그런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어떤 시설 수요 뭐 이런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햇빛 발전 설치하면 네.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내지 30년 수명을 보고 있는데요. 네. 햇빛 발전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이제 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그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네. 했어요. 그때 만든 햇빛 발전소 70대 말 80대 초에 했던 발전소 30년이 지났는데도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 발전소, 큰 화력 발전소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대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소나 이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부품을 갈고 하면 네. 좀 이제 10년 늘어나고 연장하고 50년 그러지만 네. 이 영구적인 건 없죠.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년 지나면 뭐 엄청나게 효율이 좋아진 것들이 예. 나와서 더 효율이 좋아질 더 거예요. 효율이 좋아지겠죠.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예. 스마트폰 처음에 들을 때 막 이만한 거 들고 다녔는데 예, 맞습니다. 요즘 안 예. 그렇잖아요. 예. 효율이 훨씬 좋아질 거고요. 맞습니다. 네. 이 시민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햇빛을 통해 만드는 거예요. 햇빛 발전 협동조합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박승옥 이사장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는 네.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저희 전국 연합회를 결성하고 있는데요. 네. 가입은 뭐 한 20몇 군데가 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그 햇빛 발전이 한 50여 군데가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말고도 지역구 다 있군요. 예, 많이 네, 있습니다. 예. 뭐 안산에도 있고, 네. 뭐 시흥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뭐 저기 경남 창원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서로 이제 연합을 좀 연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그 연대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제도 개선 문제도 있고, 네. 뭐 시민 의식을 바꾸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예. 지금의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전기료 폭탄을 좀 피하느냐, 누진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에너지 사실 절약에만 좀 있는데 그게 좀 근원적인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 에너지 운동 혹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중요한 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여기도 이렇게 이 전기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1kWh의 에너지라는 걸 이게 어떤 에너지인지 알면 사실은 깜짝 놀랍니다. 네. 이게 1kWh 대개 가정에서 300kWh, 400kWh를 쓰고 있는데요. 월간이요? 월간 그렇게 네네, 쓰고 네. 있죠. 이게 보통 그렇게 씁니다. 네네, 4인 가족이. 네. 1kWh의 에너지라는 것은 네. 파리 에펠탑이 한 320m 됩니다. 예. 남산타워보다 좀 높더라고요. 네. 320m 꼭대기에서 우리의 모닝 경승용차를 맨손으로 바닥에 있는 거를 저 꼭대기 320m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1kWh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4, 5만 원 돈을 가지고 네. 말하는 슈퍼맨이나 가능한 건데 네.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뭐 5, 6만 원 가지고 슈퍼맨 한 300명을 뭐 이렇게 이 머슴으로 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아, 우리 네. 전기 이렇게 오래 못 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화석 핵발전소는 위험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에너지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닥쳐야 경각심을 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좀 사람이 그래요.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예. 건강도 건강할 때 모르고요. 아 맞아요. 네, 아플 예. 때 알. 근데 어쨌든 표현을 너무 아주 리얼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탁 와닿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제도적인 지원이 이런 이제 밑받침돼야 된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밑받침되어야 할 사항은 뭐 중앙 정부나 예. 혹은 자치구나 그거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협동조합 계획하고 좀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중앙정부는 지금 뭐 몇 가지 현안은 있는데 네. 산자부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서 햇빛발전소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산자부하고 한전 문제가 있습니다. 개통 연계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 전부 다 이 발전소나 가정의 전기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 네트워킹 네. 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햇빛 발전소도 발전소니까 생산된 전기를 이 개통에다 이렇게 딱 물리는 겁니다. 네. 망에 접속을 하는 건데 이 접속하는 비용을 한전이 받고 있어요. 이게. 예. 우리가 오히려 보면 햇빛 발전소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이거 이 좀 불합리점 때문에 이게 좀 비용이 좀 어떤 때는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도 이걸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좀 풀리는 게 가장 큰 선결 과제인데 네. 어쨌든 저희가 햇빛은 보수 햇빛, 진보 햇빛 따로 없습니다. 뭐 예.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의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그런 적대적인 게 아니라 네. 산자부나 서울시나 같이 한전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신은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햇빛을 똑같이 내려주시죠. 평등합니다. 그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좀 더 관심 가지고 오늘 또 못다 하신 이야기들은 다른 형태로 접하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이 햇빛발전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박승옥 이사장님 오늘 초대 손님으로 만나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